때로는 음악을 듣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커피 한 잔, 참으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민법 OX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은 O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랍니다. 또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을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소멸된다. 정답은 X입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가 도달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X입니다. 상대방이 없는데 도달할 곳이 없겠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네 번째,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범위에 들어가 요지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위의 설명은 요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달주의는 요지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즉, 도달이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등기우편, 즉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본다. 정답은 O입니다.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우편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본답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편지의 수치를 거절한 경우 전화의 상대방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요지의 태도를 취한 이상 고의로 표의자의 말을 안 듣는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취급한답니다. 일곱 번째, 채권 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에 한 집에 거주하던 채권 양도 통지인이 이를 회수해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수령인이 수령하기 전에 발신자가 바로 회수하였다면 통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8번째, 동거하는 가족, 고용인이 우편을 수령한 때에는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은 O입니다. 도달하기 전 회수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수하지 않고 가족, 고용인이 수령한 것은 도달하였다고 추정한답니다. 9번째, 개봉하지 않은 편지 또는 고지서를 슬그머니 수령자의 주머니에 넣거나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단지 서신이 개봉하지 않고 방치한 때에는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슬그머니 주머니 속에 넣거나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번째,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정답은 O입니다. 격지자와 대화자를 불문하고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가 적용되어집니다. 11번째, 의사표시 효력의 도달주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지만 당사자 간의 다른 특약은 배제된다. 정답은 X입니다. 도달주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다른 특약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약속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12번째,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령자에게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도달주의에서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답니다. 13번째, 우편물이 등기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둔 경우라도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전입신고만 해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우편물이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답니다. 14번째, 의사표시의 연착 또는 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정답은 O입니다. 의사표시가 정해진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모든 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15번째,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 통지도 도달주의에 의한다. 정답은 X입니다.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격지자 간 계약에 대한 승낙,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권리가 없는 대리인과 계약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했을 경우 본인이 확답할 때, 이때도 본인이 발신했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 두 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16번째,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 방법으로는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게시나 공보 또는 신문 게재나 전자통신 매체를 통한 공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의 사유를 공시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대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제한 능력자일 경우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18번째, 법정 대리인에게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에 관한 미성년자가 받은 의사표시는 수령 능력을 가진다. 정답은 O입니다. 모든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수령 무능력자가 된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부모님 가게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는 수령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에 관한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수령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19번째,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에 유효한 도달을 주장하더라도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은 X입니다.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에 유효한 도달을 주장할 경우는 무방하답니다. 20번째,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은 X입니다.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지요. 21번째,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X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2번째, 격지자 사이의 계약도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격지자 사이의 계약인 경우 승낙의 통지는 발송한 때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즉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이지요. 23번째, 표의자가 발신한 후에 사망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의사표시의 발송 후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24번째,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가 적용되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발신주의가 적용되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 두 가지는 발신주의에 적용되어진답니다. 확실히 알아두도록 합시다. 25번째,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26번째,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통지를 발생한 후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 효력이 없으며 수령자의 법정 대리인이 알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27번째, 표의자의 내용 증명 우편이 수령인에게 도달한 후 수령인이 성년 후견 게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표의자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은 X입니다. 우편이 수령 후에 성년 후견 게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답니다. 커피는 여유입니다. 최선은 여유입니다. 본 사이트는 민법 OX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